안녕하세요. 타이거 서포터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진행에 앞서서 세미나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5월 27일 밤 9시에 소니 알파 유니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내용은 타임 블렌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풍경사진에 어떻게 도입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정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이번 세미나는 소니하고 레오포토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라서 기존하고 달리 역대급 럭키드로우 이벤트가 이제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타임 블렌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럭키드로우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챙겨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HDR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렌즈를 넓히기 위해서 하이 다이나믹 렌즈, 그래서 HDR 사진을 우리가 많이 찍게 돼요. 브라켓팅을 찍어서 HDR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렌즈를 넓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HDR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좀 있어요. HDR이 노출을 블렌딩 시켜준다든지 뭐 한다는 그런 오해가 좀 있어서, 오늘은 HDR의 정확한 원리,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는 어떤 원리로 HDR을 하는지, 그 다음에 노출 블렌딩이 되려면, HDR을 해서 노출 블렌딩이 되려면, 노출 블렌딩이라는 거는 밝게 찍힌 데는 어두운 부분이 들어와서 드라마틱하게 해주고, 어둡게 찍힌 데는 밝게 찍은 사진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밝게 해주는, 노출을 서로 섞어주는 그런 걸 노출 블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노출 블렌딩을 HDR을 하게 되면 노출 블렌딩을 진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원리가 어떻기 때문에 그걸 하는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흔히 노출차가 크면 하늘은 하늘대로 살리고 싶고 땅은 땅대로 살리고 싶은데, 어두운 데를 노출을 잡으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죠. 하늘을 노출을 잡으면, 밝은 데를 노출 잡으면 이런 안부들은 새까맣게 되죠. 그럼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사진을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 브라켓팅 찍어가지고 HDR 하면 노출 블렌딩 되니까 그거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의 진실은 뭔지, 진짜로 노출 블렌딩을 하는지, 아니면 그게 누가 그 노출 블렌딩을 하는 건지, 그 HDR에 대한 오해, 진실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 HDR의 원리가 뭐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HDR을 한 게 아니라 HDR을 안 하고 노출 블렌딩으로 제가 강제로 밝게 찍은 사진, 어둡게 찍은 사진인 거를 제가 손으로 블렌딩 한 다음에 만든 사진이에요. 자, 요거는 참고로. 자, 그래서 HDR을 해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예,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사진이 원본이 요겁니다. 요거 제일 어둡게 찍힌 사진은, 자, 요거는 40분의 1초 찍혔죠. ISO 100에 19mm에 F11을 넣고 40분의 1초를 찍었어요. 이게 브라켓팅을 찍었으니까, 노출 브라켓팅을 한 스탑 올렸으니까 20분의 1초로 좀 밝게 찍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스탑 올려서 또 밝은 걸 찍었으니까 10분의 1초 됐으니까 더 밝아졌겠죠. 자, 그럼 카메라에서는 히스토그램 상에서 보면 이 제일 밝은 사진을 적정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그럼 더 밝은 걸 찍은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두운 거, 더 어두운 거, 이렇게 두 스탑을 한 스탑씩 내려가지고 두 스탑을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왜 이렇게 찍혔냐, 카메라에서는 요게 왜 적정이라고 얘기했고 그랬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왜 브라켓팅을 이렇게 찍었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까 그거 말씀드리면, 저는 사진을 보통 찍을 때 스팟 측광을 좀 주로 이용합니다. 스팟 측광이라는 거 하는 거는 사진 전체 면적에서 일부 영역만, 전체 중에서 전체 노출을 잡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만 평균을 해서 측광을 하죠.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뭐 밝든 어둡든 아무런 신경 안 쓰고 내가 지정한 그 스팟이에요. 그것만 계산해서 여기만 노출을 잡죠. 이것만 계산해서 평균값을 내서 거기에 명암의 평균값을 내서 노출을 잡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찍었냐면 요 바위의 디테일을 표시하고 싶었어요. 요 바위의 디테일을. 그래서 초점을 여기다 잡고, 그 다음에 측광도 스팟 측광을 써서 여기서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위가 어두우니까 얘는 카메라는 어떻게 해요? 바위를 밝게 하려고 그러겠죠? 밝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게 밝아지니까 하늘은 더 밝아질 거고, 여기도 다 밝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를 밝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스팟 측광의 이제 매력인데, 자, 그러면 바위의 디테일은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가 원하는 노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찍는 거죠. 요거보다. 요건 적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어둡게 찍은 이 영역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나중에 하늘만 이렇게 블렌딩해서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고, 땅은 바다하고 요 육지는 요거를 블렌딩해서 넣는 거고, 요 안부는 원래 사진으로 오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2번이고 1번이고 0번이다 이 사진이. 그러면 요 하늘 부분은
2번이 들어오는 거고, 요 땅 부분은 1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원래 자기 바위는 0번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렌딩을 하는 거죠. 원래 저의 목적은 이거를 HDR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손으로 광도 마스크를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대체해서 넣는 블렌딩을 하려고 이게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찍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찍으면 여기 하늘이 날아가니까 발그려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하늘이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브라켓팅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HDR 하면 여기를 어두운 게 여기를 채워주고 안부는 밝은 게 채우고 이런 데는 중간 게 채워서 요거를 이제 노출 브랜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HDR의 원리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HDR을 하려고 그러면 요 세 장을 다 선택을 하셔서 라이트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사진 병합이 있죠. 그럼 여기 HDR이 있어요. 요거를 딱 누르시면 HDR 하러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HDR 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요거는 꺼두고, 요거는 꺼두고. 자, 그러면 HDR을 했더니 이렇게 세 장을 이제 얘가 알아서 했어요. 그럼 보시면 자동 정렬은 무조건 해야 되겠죠. 세 장이 얼라인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 정렬을 무조건 누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HDR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 설정, 요거는 일단 체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체크를 안 했습니다. 자, 지금 요거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스트라고 와 있는데, 이 고스트 이렇게 누르면, 이 고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한 장, 두 장, 세 장을 찍었는데, 세 장 중에 시간이 다르니까 파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 사진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이 파도들이. 그러면 살짝 움직인 것들은 요것들이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그 움직인 것들 중에 양 주변하고 비교를 해서 주변하고 잘 어울리도록 지가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고스트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작게 움직이는 거고, 중간을 놓으면 이 양이 더 많아지죠. 조금 더 크게 움직인 것들까지도 지가 잡아줘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들은 고스트가 생겼으니까, 근데 고스트가 생겼지만 얘가 알아서 여기를 정리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디고스트예요. 자, 그럼 그러면 좀 많이 흔들린 것들을 다 잡아요. 이렇게. 구름도 움직였을 거고 뭐 이렇게 파도도 움직였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흔들린 부분들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해주는 게 디고스트예요. 자, 그러면 이거 디고스트를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고스트가 심하면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니까 그거는 결과를 보시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병합할게요. 스택 만들기는 하지 마세요. 스택 만들기는 세 장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니까 나중에 불편해져요. 자, 그래서 병합을 누르시면 이렇게 HDR을 합니다. 자, 그러면 HDR을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게 HDR 한 사진이죠. HDR 했다고 되어 있죠. 원래 제일 어둡게 찍힌 사진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간 거 찍힌 게 이런 히스토그램이고 제일 밝게 찍힌 게 이런 히스토그램이에요. 만약에 HDR을 해서 안부를 보강해주고 명부를 보강해준다라고 하면 요 히스토그램이 요 중간 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히스토그램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HDR한 사진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네요. 자, 이거 HDR 안 한 중간 사진, HDR 한 사진, HDR 안 한 중간 사진, HDR 한 사진. 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요게 HDR 한 사진이고 HDR 안 한 사진이에요. 두 개가 똑같아요. 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죠. 중간에 비해서.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거를 노출 브랜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기 전에 HDR을 하게 되면 생기는 부수적인 좋은 게 하나 생깁니다. 자, 이게 HDR 한 거고, 다시 원본, 요거 두 개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얘들을 확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하고 더 크게 해볼까요? 뭐가 차이 나는지. 요게 HDR 안 한 사진, 요게 HDR 한 사진입니다. 확대를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HDR 안 한 사진은 노이즈가 많죠, 이렇게. 근데 HDR 한 사진은 노이즈가 현저히 줄었어요. 더 확대해 볼게요. 더 잘 보이라고. 자, 800%로 확대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노이즈가 이렇게 많죠, 여기는. 여기 노이즈가 현저히 적죠. HDR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노이즈가 줄어들어요.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HDR의 부수적인 효과예요. 자, 그러면 요게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HDR 한 사진하고 HDR 안 한 사진하고 왜 히스토그램이 똑같은지, 그거의 원인을 알아야, 그거를 알아야 이제 요게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 노출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HDR의 원리를 한번 좀 따져볼게요. 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HDR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포토샵에 가게 되면, 포토샵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포토샵에 가게 되시면 스태킹을 하죠.
자, 스태킹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초점 스태킹, 하나는 데이터 스태킹.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점 스태킹은 편집으로 가서 온라인 한 다음에 편집으로 가서 포커스 스태킹을 하는 그 방법이죠. 이거는 사진들에서 초점이 맞은 부분들만 갖다가 모아서 사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자, 우리는 지금 HDR은 초점 스태킹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데이터 스태킹이에요. 자, 그럼 데이터 스태킹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사진 여러 장이 갖고 온 거를 얘네들을 하나의 사진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죠.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꾼 상태에서 데이터 스태킹을 하죠. 데이터 스태킹을 해요. 그럼 데이터 스태킹에 들어가면 방법이 최대값, 뭐 최소값, 중간값, 평균값,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HDR은 평균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스태킹에 있는 값들이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고 중간값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장을 했다. 그럼 이 4장 중에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밝은 놈을 갖고 와서 사진을 만들죠. 밝은 놈을 갖고 오니까 노이즈가 당연히 어두운 놈보다 적겠죠. 최소값은 4장 중에 같은 자리에 있는 그 픽셀들을 갖고 올 때 제일 어두운 놈을 갖고 오니까 얘는 노이즈가 줄지 않아요. 얘는 그냥 노이즈가 더 증가하는 것처럼 돼요. 그 다음에 중간값이나 평균값들은 노이즈가 줄죠. 왜냐하면 어두운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태킹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노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데이터 스태킹을 하죠. 그러면 노이즈가 줄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방법,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HDR이 바로 데이터 스태킹 중에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 스탑 어두운 거고, 요거는 중간값이고, 요거는 한 스탑 밝은 거예요. 그럼 이거 3장을 평균을 내면 하나 어두운 거, 한 스탑 밝은 거, 2개 평균 내니까 결국은 1로 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암만 HDR을 해도 요거하고 요거는 달라지질 않아요. 히스토그램은. 물론 요 양쪽 사이드는 살짝 틀어지는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스탑 간격의 그 값이 딱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HDR 하면 첫 번째, 노출 브랜딩을 해준다? 아닙니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신 노이즈는 주냐? 맞습니다. 노이즈는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한번 포토샵으로 가서 레이어를 열어서 포토샵으로 가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해서 레이어를 열게 하면 3장이 다 레이어로 쭈르륵 열리겠죠. 요거를 한번 제가 스태킹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스태킹을. 그랬을 때 노이즈가 진짜로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3장이 다 왔습니다. 제일 어두운 거, 중간 거, 제일 밝은 거, 이렇게 3장이 다 왔고요. 오면은 온라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까 온라인 했잖아요. HDR 할 때도 온라인 해야 되니까 얘들을 편집해 와서 레이어 자동 맞춤에 오셔서 자동으로 온라인을 하죠. 자, 이렇게 온라인을 했어요. 그럼 요거를 컨트롤 J 해서 3개 온라인 된 걸 하나를 복사를 해 놓을게요. 요거를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해 놓고 꺼 놓을게요. 요거는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나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스태킹을 하는 방법은 요 3개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요 빈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이 있죠. 요거를 탁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됐다는 표시가 뜨고 한 장으로 합쳐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 쭉 내리시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됐죠. 자, 스택 모드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값을 넣어볼게요. 평균값을 딱 누르면 얘가 평균값으로 데이터들이 딱 이렇게 됐죠. 평균값으로 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요 그룹, 아까 그룹에 있는 원본에서 중간값하고 비교해 볼게요. 얘하고.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왜냐면 여기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나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죠. HDR 한 거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요거 확대를 딱 해보시면 요거를 키면 노이즈가 증가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노이즈가 확 줄죠. 요게 데이터 스태킹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움직였잖아요. 데이터가 살짝 바뀌는 이유는 여기가 약간은 HDR 할 때는 디고스트라 그래서 디고스트로 여기를 정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나죠, 여기가. 그래서 살짝 변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똑같죠. 그래서 HDR은 디고스트를 빼고 나면 HDR은 데이터 스태킹의 평균값을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거를 노출이 블렌딩 된 상태로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죠. 그 평균값으로 HDR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현상으로 오시면 여기 자동이라고 있죠. 자동. 요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바뀌죠. 자동을 끄면 이런 건데 자동으로 설정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노출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HDR을 했기 때문에 이 노출이 원래는, 자, 이거 한번 나가서 원래는 오리지널 사진은 현상으로 들어오면 노출이
5스타까지 살릴 수 있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5스타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HDR한 사진은 이 영역이 늘어나요. 이렇게 10스탑 마이너스 10스탑 이렇게. 그래서 안부와 명부를 더 다이나믹하게 더 넓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죠. 자동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HDR 하면 바뀌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동을 누르면 포토샵에서 라이트룸에서 하는 거잖아요. 노출이 안 맞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조절을 이렇게 하면서 맞추면, 자, 안부를 살짝 올릴게요. 자, 대비를 조금만 더 주고 노출을 살짝. 그다음에 명부 너무 밝으니까 명부를 조금만 낮추고, 그다음에 안부 조금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요. 그거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섞은 거죠. 그리고 HDR을 했기 때문에 명부와 안부의 조절 폭이 넓어졌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스탑으로. 그러면 명부만 잡아서 내가 어둡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진을, 자, 다시 들어와서 하늘만 잡아서 명부 쪽을 낮춰주고 밝은 영역도 살짝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둡게 하기 위해서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그 다음에 이 안부가 너무 세서 안부만 잡아서 광도 범위로 제일 새까만 안부만 콩 찍으면 그 안부들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요런 안부만 하고 싶어. 이렇게 놓고 여기에 어두운 영역을 슬쩍 올려주면 안부들이 좀 살죠. 자, 이렇게 이래야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부가 너무 세네요. 안부 조금 올릴까요? 자, 이거 Alt 눌러볼까요? 안부 이런 데 조그만 게 쫙 막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빨리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만 노출이 블렌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달라졌죠. 이거하고는 달라졌고, 하늘도 어두워졌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거보다 살짝 밝게 되고, 여기도 살짝 밝게 되고, 서로 달라져.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사진에서 하늘은 어둡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바위는 밝게 만들었죠. 이쪽도 살짝 밝게 해서 이렇게 조절했죠. 그래서 HDR을 한다고 무조건 노출 블렌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대신 노출 블렌딩이 제대로 되려면 노출을 원래대로 보내고, 자, 이렇게 하면 요걸 HDR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오른쪽 눌러서 사진 병합 HDR. 그래서 노출 브랜딩이 되려면 여기 있는 자동 설정, 아까는 제가 안 키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현상으로 들어가서 자동 설정을 누르면 요거 누른 거하고 동일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밝아지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가 한 거냐면 라이트룸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보정을 라이트룸이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 또 뜰 건데요. 이렇게 하나 뜨잖아요. 요거는 지금 아까 요거를 밝게 한 거하고 똑같이 되죠. 그럼 되게 밝아졌어요. 얘를 기준으로 쭉 갖고 온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난 여기를 어둡게 할 거였는데 노출 블렌딩이 안 되죠. 대신 내가 이 변할 수 있는 폭이 커지니까 이 변하는 폭을 내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안부는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한 거를 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시면 돼요. HDR은 그래서 자동으로 노출 브랜딩을 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DR의 원리는 데이터 스태킹의 평균값을 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새 사진을 찍었는데 마이너스 2스탑, 마이너스 1스탑, 0스탑 이렇게 세 장을 찍었다. 요 세 장을 HDR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요 결과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스탑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대신 노이즈는 줄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자동 노출, 자동을 클릭해 가지고 자동으로 노출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죠. 데이터가 이런 쪽으로 쑥 오게 됩니다. 그거는 라이트룸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HDR로 내가 이렇게 노출 블렌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HDR을 하게 되면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안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자동으로 클릭하면 이게 밝아졌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 와서 그 다음에 내가 명부와 안부와 이런 것들을 따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 원본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죠. 여기도 어둡게 하면 되고 여기는 살짝 밝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HDR 한 사진과 하지 않은 사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노출의 양, 아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스탑이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스탑이고 이 노출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변동폭이 HDR한 사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지가 HDR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HDR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크게 키우는 거잖아요. 크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된 게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출 브랜딩은 원래는 안 된다. 그런데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의 자동 노출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요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조정할 수 있는 폭이 HDR은 HDR 안 한 것보다 HDR 한 게 폭이 커서 더 드라마틱하게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HDR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HDR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HDR의 진실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노출 브라켓팅해서 HDR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좀 편하고 좋죠. 노이즈도 지워주고 하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이런 사진들은 안부, 중간톤, 밝은 톤 이렇게 세 장이 있으면 요거를 브랜딩 하시려고 그러면 HDR보다는 노출 브랜딩을 광도 마스크를 통해서 노출 브랜딩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됩니다. 노이즈하면 우리가 지우면 되니까. 자, 이렇게 세 장이 들어왔으면 요 세 장을 똑같이 얼라인을 하시고 기준이 되는 사진을 뭘로 쓸 거냐 하는 거죠. 요게 기준이 되는 사진이라면 요걸 가지고 자, 안부를 어느 걸 넣을 거냐. 자, 하늘을 이 사진을 넣을 거냐, 이 사진을 넣을 거냐. 내가 이 사진을 넣고 싶어. 그러면 이 사진은 꺼두고 여기를 아니면 켜둬도 됩니다. 까만색 마스크 있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광도 마스크에 가서 여기서 명부만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하얀 게 명부로 선택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만 선택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럼 이거 선택 그래서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하얗게 뚫렸으니까 브러쉬로 100% 주고 여기를 칠해 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진하고 이렇게 된 사진이 하늘이 이렇게 덮이죠. 여기가 너무 밝아. 근데 요거는 요걸 쓸 게 아니라 나는 요 아래쪽은 요거를 쓰고 싶어요. 요거에. 그럼 요거 가지고 여기가 살짝 어둡게 하게 해서 그러면 요 사진에서 요 전체에서 아래쪽에서 컨트롤 D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 부분이 떼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여기서 하얗게 검게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쓱 지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맞추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광도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직접 노출 브랜딩을 하는 거죠. 얘가 제일 큰 효과가 제일 커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조절하시는 거 이제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노출 브랜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광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하시는 게 HDR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HDR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HDR의 원리가 뭐고 HDR의 진실은 어떤 건지 HDR을 쓰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노출 브랜딩 하기 위해서는 HDR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가 찍은 노출 브라켓팅 찍은 사진을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광도 마스크, 노출 브랜딩을 할 때 광도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로 또 다른 원리를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